10시부터만 금지하지, 문재인은 6시부터 하지 마라 이랬는데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천막을 친다든지 이렇게 못해서 지금은 밤 10시 이후에는 일부는 여기에 그대로 앉아서 의자를 놓고 그대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고, 또 일부는 정부 종합청사 옆에 세종로 공원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밤에 철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느끼실 것처럼 오늘 지금 14도 15도 이제 우리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이제는 비가 좀 오더라도 비를 맞으면서 우리는 밤을 샐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운 겨울에 낙엽을 맞으면서 얼음바닥, 이 밑에 얼음이 얼고 위에서는 눈이 떨어지고 삭풍이 부는 그 추운 겨울에 80이 넘으신 어머니들 그리고 또 아기들까지도 이곳에 와서 계속 철야 기도를 해주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혁명의 역사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좌익 혁명, 1917년 러시아의 볼시빅 혁명, 그리고 중국 홍위병 혁명, 중국 인민해방군의 혁명, 장정, 모택동의 이 장정 과정, 28년간에 걸친 장정의 과정, 그리고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했다는 것, 대부분이 가짜입니다만은 그 항일 무장투쟁했다는 것, 그리고 호지명이 월남에서 했던 혁명, 그리고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 체 게바라의 남미 혁명, 이런 것들 제가 공부를 나름 많이 한 제가 좌익 운동권 출신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의 태극기 혁명은 참으로 위대한 혁명입니다. 무려 3년 3개월에 걸치는 오랜 기간 동안의 이 태극기 혁명, 그리고 251일간에 걸친 이 문재인이 바로 코앞에서 문재인이 물러가라고 외치는 이 혁명은 그 숫자가 벌써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서명한 사람, 문재인이 퇴진하라고 서명한 사람만 17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이 위대한 혁명,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자는 이 혁명,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이 혁명 최선봉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문재인이 우리들 텐트도 다 철거하고, 저도 여기 김문수 TV 텐트를 철거했는데 1억 2천만 원 과징금을 내라, 그냥 텐트만 철거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돈까지 내라고 지금 과징금 딱지를 붙이고 청구서를 내는 이 악독한 문재인을 우리들의 손으로 끌어냅시다. 박원순 토지를 국유화자 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하고 미군은 철거하라고 하는 저 박원순 빨갱이 기생충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세월호가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5년 8개월, 5년 9개월 됩니다. 5년 9개월이 되는데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가 있는데 2020년 지금 벌써 2월이니까 5년 거의 10개월이 됐네요. 이렇게 되는데도
국민 세금 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 이순신 동상 밑에 1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그 가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추모를 한다고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정당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태극기 십자가 애국 시민들의 천막까지 철거하는 이 악독한 문재인 박원순 일당을 우리 손으로 끌어냅시다. 여러분, 자유통일당을 보고 분열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유통일당은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태극기 애국시민과 십자가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뜨거운 열망을 모아서 우리는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는 최전방에 온 목숨을 바치는 투쟁의 정당, 태극기의 정당, 십자가의 정당 자유통일당을 창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승민 탄핵 세력의 3대 요구, 탄핵은 묻지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깃발을 내리고 철거를 해라. 그리고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자. 이 3대 요구에 굴복을 해서 결국 자유한국당 깃발이 다음 주에 내려온다고 해요. 아까 안상수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미래통합당을 만든다 그래요. 미래통합이라는 게 그게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이렇게 유승민의 3대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국회의원 의석 8석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08석을 가진 정당이 대한민국 정통 우파의 종갓집이 여기에 무릎을 꿇고 깃발을 내리는 이 슬픈 현실,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깃발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세력이 주도하는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그것 갖고도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비례대표를 먹으려고 지난번 바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날치기입니다. 문재인이 이 날치기 하는 1+4 그 들러리 여당 저 더불당하고 들러리 여당 전부 이 주사파 문재인에게 그 백댄서 하는 이런 정당들끼리 모여가 날치기 하는 그거를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의하면은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못 먹으니까 비례대표를 먹으려고 또 꼼수 들러리 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부수고 미래통합당을 하나 유승민이하고 합쳐서 탄핵 세력 유승민이하고 당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들러리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먹기 위한 미래한국당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종명 국회의원 DMZ에서 우리 철책을 지키다가 지뢰에 다리가 잘린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이종명을 제명을 시켜서 그리 보내고 한성교를 또 그리 보내고 이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을 탈당시키고 제명을 시켜가지고 그리 보내가지고 거기에 비례대표 또 표를 얻겠다고 하는데 이런 가짜 정당에 표를 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통일당은 배지를 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유통일당의 주적은 문재인입니다. 자유통일당의 주적은 바로 김정은입니다.
자유통일당의 신념은 자유입니다. 자유통일당의 무기는 헌법입니다. 자유통일당의 목표는 적화통일 막아내고 자유통일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확실하게 한미동맹을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에 맞설 수 있는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만든다면 우리는 100배나 강력한 핵을 미국과 손을 잡고 100배나 더 강력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삼성, LG, SK, 롯데 세계 초일류 기업 미국 가서 4조, 5조 투자하지 말고 외국에 있는 GMG 다른 외국의 초일류 기업도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투자하고 외국에 나갔던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도 모두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강력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에게 과감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에게 대한민국 이 넓은 땅을 가장 값싼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이들에게 이 민노총의 흉악한 폭력적 파업을 방지해서 노사가 평화적으로 세계 최고의 양질의 혁신과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붉은 사상을 주입하는 정교조를 제압할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이 동방 중국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북한 이 모두에게 자유의 횃불을 드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의 정신으로 자유당을 창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의 5000년 서러운 역사를 물리치고 근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 공짜는 없다, 근면과 스스로가 스스로 일어서야 되지 남이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는다, 자조, 그리고 우리끼리 협동해야 된다, 혼자서는 안 된다, 뭉쳐야 산다, 이 위대한 정신으로 근면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겠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북한 땅 대동강의 기적을 이룩하겠습니다. 대동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만주 대륙까지 압록강의 기적과 두문강의 기적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해봅시다.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이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주사파 빨갱이 척결하고 자유통일 이룩하자!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태극기 십자가혁명 만세! 네, 한번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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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기행사관 동지에 구국 동지에 감사합니다. 육군사관학교 구국 동지에 환영합니다. 범투문 청년단 환영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 신부보다 더 무서운 천주교 나라지킴이 우리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천 대표 이계성입니다. 여기 제가 그저께는 못 오고 어제 와봤습니다. 여기 정말 하느님의 집이 다 철거로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종교 탄압이죠. 문재인이가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이 천주교 신자들이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6개월, 7개월째 지금 우리 천막교회죠. 천막교회를 철거했습니다. 문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벌을 받을 겁니다.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천벌 받는다! 천벌 받으라! 천벌 받으라! 문재인이 2년 동안 한 짓이 뭐냐? 청와대에다가 자기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선거대책본부를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경찰청장 동원해가지고. 그러고 그게 들통이 나니까 그걸 감추려고 조국이를 억지로 법무부 장관 만들려다 안 됐죠. 그러니까 추미애 갖다 검찰을 완전히 타살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란 자가 국민의 혈세 가지고 자기 친구 당선인에게 부정선거를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면서 조국 추미애를 통해서 검찰을 농락하고 검찰을 학살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습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대한민국 주적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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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비리, 그 다음에 추미애 바로 미친년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죠? 이 법치를 짓밟는 짓을 막 하는 그 두 인간 내세워가지고 자기 죄를 덮으려다가 이제 문재인이 끝났죠? 네, 한번 외치고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끝났다! 문재인은 끝났다! 문재인은 끝났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요 얘기를 읽어드리려고 여기 와서 읽어드리고 가려고 왔는데 지금 민주당도 끝나갑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던 교수가 바로 얼마나 조국이 싫고 추미애가 싫었으면은 바로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인가 한 글 읽어드릴게요. 고려대학교 임미리 교수라는 분이 바로 경향신문의 정동 칼럼에 글을 썼는데 지금 민주당이 발끈한 규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윤석열 총장이 무서웠으면 수족을 다 자르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주 전국을 찔렀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이 손발을 다 잘라놓고 무서워서 윤석열이 어떻게 죽이나 그 생각만 문재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추미애는 얼마나 뻔뻔한지 알 사람은 다 안다. 도둑질하고서도 도둑을 잡겠다고 설치는 현 정부의 심보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전국을 찔렀죠? 이러니까 검단이가 자기 편을 그 다음날 경향신문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제목이 지금 이 글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익 지식인들이 요새 막 줄을 서가지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멋있죠? 요번 4월 선거는 뭐 완전히 명언이 나왔습니다. 명언.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가 얘기 있으면 선거법에는 잡혀갈 텐데 이건 바로 제 진보라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지금 줄을 서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의당에서도 이런 식의 얘기를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는 이미 무너졌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무너졌는데 그 당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던 그 민주시민의 변호사 모임, 이건 좌익 진보들만 한 1,500명 모인 그런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바로 우리 보수 세력을 계속 괴롭혀 왔는데 여기에 권경의 변호사란 분이 아주 강력하게 문재인을 치고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92년 초원 복식도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회동은 발톱에 때도 못 대고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 이기붕 씨 일가가 청와대 자살한 사건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민견의 권경의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다. 이거 뭐 그냥 아주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감금과 테러만 없다 뿐이지 경찰 수사와 조직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 활약에 맞먹는다. 아주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이 독재 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게 저항하는 듯한 초현실적인 독재 정치를 만들어냈다. 맞죠?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사태를 보면서 바로 지지만을 철회하고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새해부터는 글을 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국민 눈치 보지 않는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내가 붓을 들고 글을 다시 쓴다. 바로 무너지는 게 보이죠? 끝났다. 여러분들의 다 기도 덕분입니다. 마무리 외치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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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저께 새벽에 경찰 1,000여 명이 여기를 둘러싸고 용역업체를 들여서 여기를 종로 구청장이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완전 여기를 절개했습니다. 그때 여기 아무도 없었고 10명이 모여서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0분 후에 20명이 모였습니다. 20분 후에 100명이 모였습니다. 30분 후에 500명이 모여서 더 큰 예배를 받습니다. 더 큰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는 약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일요일날 이승만 광장에 5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KBS 고용노조 위원장 성창경 위원장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얼마나 가슴 속에 쌓여있는 울분이 컸으면 이 청와대 앞에까지 다시 오셨겠습니까? 맞아요. 아까 많은 분들이 올라올 때 그 모습을 보면 분노한 민심이 이 청와대로 계속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더 많은 분이 와서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저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지 않느냐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광야 교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습니다. 저 이승만 광장에 모인 무리들이 자유통일당만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나오셔야 합니다. 저 젊은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저기 경비 서고 있는 우리 젊은 경찰관들도 함께 자리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여야가 바뀌려고 특정 정당이 금배지를 더 많이 달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아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맞아요. 지난 3년을 되돌아보십시오. 저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이라고, 파면이라고 외칠 때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온 언론, 사법, 교육, 문화, 국방 어느 한 곳 없이 저들이 우리나라를 마음껏 휘젓고 파괴하고 붕괴할 때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재수 장군, 변창훈 검사 등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 차디찬 감옥에 150명 넘는 공직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키고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국정원장 4분을 구속시킨 이 정권, 그것뿐입니까? 기업을 경영권을 뺏고 정교조가 학생들을 정치 세뇌를 시키고 민주노총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이 나라, 여러분, 이미 민주당은 총선 끝나고 난 뒤에 토지 국유화 등 해서 공산주의 체제로 가자고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그저 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광화문 앞에서, 이 청와대 앞에서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대한민국에서 주사파, 좌파 세력들 모조리 감옥으로 집어넣고 자유대한으로 통일하고 저 잃어버렸던 고통까지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때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코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제발 나오십시오. 어찌하여 여기가 분열의 광장으로 보이십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저 좌파 세력들이나 일부 기득권 우파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발목을 묶어 두려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썩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뭉쳐주시면, 그리해서 이 바닥 앞에 모든 인파가 모여서 저 광화문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옹이할 수도 없게 되면 그때가 바로 혁명이 완수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권력을 탐하거나 어느 정당을 밀어주기 위해서거나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정말 대한민국에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보고 밤잠을 자지 않는 여기 어르신들이 나오셨고
저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오시는 분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어찌하여 분열 프레임에 속습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제 2월 29일 날 저 강화문 일대 서울시청 저기 서울역까지 그리고 여기 효다동 앞에까지 일대에 발 디딜 틈이 없이 만들어 주시면 문재인은 무릎 꿇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해서 대한민국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헌법을 지키고 주사파를 몰아내고 정교조를 몰아내고 민변을 해체시키고 대한민국을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저 세계로 뻗어나갑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속지 마십시오. 이 체제가 얼마나 좌파로 가고 있고 이 체제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 두드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데도 불구하고 어째 우파에 계신 여러분들이 침묵한단 말입니까? 대형교회 교인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 장로님 여러분들, 권사님 여러분들, 집사님 여러분들, 젊은이들, 대학생 여러분들, 저 군인들, 경찰들, 판사님들, 언론인들, 기자, PD들, 대학 교수님들 다 나오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정권을 끝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2020년 2월 아니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 광장에 어찌하여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은 가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도 드라마를 보시고 연애 프로를 보시고 오락 프로를 보고 지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공간에 교회가 들어섰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철거를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분이 모였지 않습니까? 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국민들을 학대할수록 더 많이 수가 증가했더라. 이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난 6.25 때도 지켰고 1592년 임난 때도 지켰고 1636년 저 병자호란 때도 지켰고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2020년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해낼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악한 무리들을 바로 끄집어내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저 잠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셔서 이 광야로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악의 세력들을 비로소 싸워서 물리쳤노라고 외치도록 합시다. 자유대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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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애국 유튜브 방송 신의 한수 노아라 TV, 노벌라 TV, 김문수 TV, 성우 TV, LG 영어 방송 20개 애국 방송이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대학교 교수이시며 대한민국 교수 모임을 이끌고 계신 김성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앉아주세요. 103년 전에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공산혁명이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막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혁명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진실의 힘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2월 혁명은 마침내 완수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30여 년 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역시 이와 같은 모임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그 혁명의 결과로 당시 절대 군주인 마리 앙토네트가 단두대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짐이 곧 국가다라고 외치던 그 자에 비로소 사치를 삼던 그 여자, 이 여자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단두대로 사라졌는데 이 나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역사는 비리와 권력을 농단한 자들을 반드시 처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추미애가 검사장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이나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9월 23일에 유엔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폴란드가 어떤 나라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본뜨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은 사법개혁을, 폴란드도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겸직을 하면서 검찰권을 철저하게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그런 폴란드와 같은 못사는 나라를 본뜬단 말입니까, 여러분? 공수처는 중국을 본뜨고 지금 비례연동형 선거법은 어느 나라를 본뜬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디입니까?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본떴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못 살고 무너지는 나라들만 돈 들여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